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년 이후 스트레스 관리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년을 지나면서 다양한 변화를 겪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변하고 마음도 흔들리며 사회적인 역할도 바뀌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입니다. 중년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며 자기 자신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스트레스 원인,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 그리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중년 이후 스트레스의 원인. 먼저, 중년 이후에 스트레스가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중년은 변화가 많은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신체적인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체력은 점점 떨어지고 대사율도 낮아지죠. 예전처럼 활동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가벼운 운동이라도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등 만성 질환이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신체적인 건강에 대한 부담이 커지며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둘째, 정신적인 변화입니다. 중년은 자아 정체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시기의 심리적인 불안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중년의 위기를 겪는 사람들도 많죠. 무엇보다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불확실함이 스트레스의 원인입니다. 셋째, 사회적 변화입니다. 중년 이후 자녀들이 독립하고 부모님이 노령기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사회적 역할이 생깁니다. 자녀 교육비와 같은 경제적 책임이 줄어들지만 그 대신 부모님 돌봄이나 퇴직을 앞두고 생기는 문제들이 추가됩니다. 사회적 역할 변화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넷째, 경제적 변화입니다. 중년은 은퇴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은퇴 후에 생활비를 준비해야 하는데 아직 재정적으로 부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교육이나 집, 차와 같은 큰 경제적 부담을 여전히 짊어지고 있을 수 있죠.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은 많은 중년층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줍니다. 2. 스트레스의 영향. 이제 스트레스가 우리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스트레스는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신체적인 영향입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신체의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심혈관계 질환이나 고혈압, 당뇨병, 소화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체내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다양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둘째, 정신적인 영향입니다. 스트레스가 장기화되면 불안, 우울증, 자아 존중감의 감소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년에는 자아 정체성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삶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관계적인 영향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는 대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의 대화가 줄어들거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또 스트레스를 감추기 위해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게 되면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넷째, 생활의 질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자주 피로감을 느끼며 일상적인 활동에 대한 흥미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또 다른 스트레스를 불러오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3.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 이제 본격적으로 중년 이후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우리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팁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체적 관리법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면 신체에서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감소합니다. 운동은 단지 체중 관리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는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 점차 강도를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30분 정도의 걷기 운동이나 요가, 수영 등을 추천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우리 몸과 마음을 모두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식습관 개선도 중요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신체가 예전처럼 빠르게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한 식습관이 필수적입니다. 과일, 채소, 고단백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고 가공식품이나 과도한 카페인, 알코올 섭취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식사 후에는 과식을 피하고 조금 더 여유 있는 시간을 두고 식사를 마치는 것이 스트레스 완화에 좋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과식이나 과도한 당분 섭취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정신적 관리법입니다. 명상과 깊은 호흡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하루에 10분에서 20분 정도 명상 시간을 가지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깊은 호흡을 통해 몸의 긴장을 풀어주면 정신적으로도 편안해집니다. 명상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지만 마음의 안정을 주어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정적인 사고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는 것이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일어난 좋은 일이나 긍정적인 사건들을 기록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세 번째로 사회적 관리법입니다.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는 중년 이후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 감당하기보다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마음을 나누세요. 때로는 가족과의 대화가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년에는 심리적, 정서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감정을 정리하고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건강한 삶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네 번째로 일상 속 작은 변화들입니다.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는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림 그리기, 음악 듣기, 운동, 여행 등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어보세요. 취미 활동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간 관리도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바쁘게 살아가면서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하루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시간 관리를 통해 여유 있는 시간을 만들고 자신만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세요. 4. 결론. 중년 이후의 스트레스는 다양한 원인과 변화에서 비롯되지만 우리가 이를 잘 관리하고 조절한다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관리, 정신적인 관리, 사회적인 관리, 일상에서의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스트레스 관리법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습관들이 쌓여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년 이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 쓰며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